왕만이는 이미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있는 판이었다. 설사 난도질을 당해 갈기갈기 찢겨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계잡종이라고 후련하게 욕을 한 이상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석파천은 뜻밖에도 소리내어 껄껄 웃으면서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하하, 그렇군, 맞았소. 나의 본래 이름은 계잡종이라고 하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소? 그 말이 떨어지자 모든 사람들은 그만 어안이 벙벙해져 서로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다. 폐해석과 정불삼 그리고 정당 등 몇 사람만이 그가 자기의 이름이 계잡종이라고 하던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놀람과 의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백만검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녀석은 정말 교활하고 간악하지만 대단한 놈이군. 그와 같은 욕지거리도 태연히 받아들이다니. 신중을 기해서 상대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큰 코 다치겠는걸. 왕만이는 이때 앙천대소했다. 하하. 알고 보니 당신은 계잡종이었군. 정말 가소롭군, 가소로워. 석파천은 의아하여 말했다. 내가 계잡종이라고 해서 뭐가 가소롭다는 것이오? 그 이름이 좋지는 않지만 과거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계잡종이라고 불렀다면 역시 계잡종에 지나지 않소. 왕만이는 노가를 터뜨렸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는 다시 장검을 쳐들고서 비사주석이라는 일초를 펼쳐 내력을 검끝에 돋우고 싸늘한 한기를 허공에 뿌리며 석파천의 가슴팍을 찔러왔다. 백만검은 석파천이 이 몇 년 동안 어떤 기이한 무공을 배웠는지 알고 싶었다. 기이한 무공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젊은 나이에 일방의 우두머리가 되고 수많은 부하들이 복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막지 않고 나직이 외쳤다. 왕사제, 함부로 손을 쓰면 안 되네. 그는 의자에서 막는 자세만을 취했을 뿐 왕만이니 그의 곁을 스치듯 지나쳐 검과 한 덩어리가 되어 덮쳐가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석파천은 상승의 내공을 연마하는 데 성공했으나 손을 써서 싸운 경험은 전혀 없었고 권격은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이었다. 상대방이 살기등등한 기세로 일검을 찔러 들어오자 어떻게 피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당황하여 손발을 허우적거리면서 자연히 두 손을 바깥쪽으로 뻗쳐내어 휘젓게 되었다. 한데 그는 장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두 소매자락이 휘둘러지면서 장검을 후려치게 되었다. 그 순간 우지끈 뚝 하는 소리와 더불어 휙하니 왕만인의 몸이 갑자기 위로 붕 떠서 날아가더니 쿵하니 대문에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설산파의 제자 9명이 호맹당에 들어온 이후 장락방의 무리들은 대문 밖에서 나무 기둥으로 빗장을 질러놓고 있었다. 만약 서로 싸우게 되었을 때 도간에 든 쥐를 잡듯 탈출구를 미리 봉쇄해 놓으려는 것이었다. 호맹당의 대문은 경고하기 이를 데 없는 배나무로 만든 것이었고 거기다가 쇠 조각을 박아놓고 있었다. 그와 같은 대문짝에 왕만인이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 퍽퍽하는 가벼운 음향과 더불어 토막이 난 그의 검이 그의 어깨 쪽지에 박히고 말았다. 석파천은 소매자락을 휘둘러 그의 수중에 들린 장검을 두 토막 내고 말았던 것이다. 거기다가 왕만이는 그의 내력에 세찬 힘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전신의 공력도 깡그리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상대방이 휘휘 내젓는 손길에 따라 부러진 두 토막의 단검이 뒤로 날아가서는 자기의 어깨 쪽지에 박힌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그만 축 늘어져서는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었고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가 없었다. 어깨 쪽지의 상처에서는 새빨간 피가 뚝뚝 흘러내렸다. 삽시간에 하얀 옷자락이 새빨갛게 물들고 말았다. 가만균과 화만자가 급히 달려와 그의 콧김과 맥박을 확인하고 짚어보았다. 다행히 석파천의 내력이 강하긴 했으나 그것을 응용할 줄을 몰라 내력을 모두 내쏟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만이는 외상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되자 설산파의 제자들은 놀람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고 장락방의 군호들은 흐뭇하기도 하지만 내심으로는 의아함을 금할 수 없게 되었다. 군호들은 방주가 무공을 펼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를 방주로 모시게 된 것은 그들을 대신해서 애겁을 떼워 달라는 데 있었다. 거기다가 폐해석이 전력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무사람들은 폐해석을 두려워하니만치 석방주에게 공손하게 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석방주의 내력이 그토록 강맹한 것을 보자 모두 혀를 내두르게 되었고 폐해석만이 암암리의 고개를 끄덕이며 근심과 기쁨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이때 백만검은 냉소하며 입을 열었다. 석방주, 우리들은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며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배분을 크게 따지요. 아랫사람이 윗어른에게 죄를 짓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추살해야 마땅하다고들 하며 하루를 사부로 모셨다면 한평생 어버이로 섬겨야 한다고도 했소. 그는 눈을 부라리며 석파천을 바라보고 다시 말했다. 당신이 우리 설산파의 문화에서 무공을 배운 이상 저 왕 사제는 어찌되었든 간에 당신에게는 사숙이 되는데 당신이 독수를 쓰다니. 이게 무슨 짓인지 변명을 듣고 싶소. 이어 그는 다그치듯 다시 외쳐 물었다. 천하의 일이란 모든 것이 이치에 부합되어야만 하오. 당신의 무공이 아무리 고강하다 하더라도 천하의 삼강오륜을 한 손으로 말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오? 석파천은 망연해졌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소. 내가 언제 설산파의 문화에서 무공을 배웠다는 것이오? 백만검은 이를 부드득 갈며 말했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니 정말 모렴치하군. 당신 스스로 계잡종이라 일컬은 것으로 보아 흐흐. 당신 스스로 비열한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니 더 말해 소용이 없겠지만 당신의 부모는 강호에서도 명성이 쟁쟁한 의협이며 영웅이요. 그는 언성을 높이고 다시 다그치듯 말했다. 당신의 부모의 영명을 욕되게 할까 두렵지 않소? 사부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오? 석파천은 크게 기뻐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시오? 그렇다면 잘 되었소. 백대협,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우리 어머님은 어디에 있소?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누구요? 그는 몸을 일으켜 백만검에게 깊이 읍을 하는데 그의 표정과 태도는 매우 진지했다. 백만검은 그만 아연해지고 말았다. 그가 그렇게 가장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재빨리 궁리를 했다. 이 녀석은 너무나 간악한 놈이라 상리로서 헤아릴 수 없군.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부모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계잡종이라고 일컫다니.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많은 감회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그렇게 훌륭한 천품을 타고난 당신이 훌륭한 사람을 본받아 배우는 것을 마다하니 한스럽고 탄식할 노릇이구려. 석파천은 깜짝 놀라 물었다. 백대협, 한스럽고 탄식할 노릇이라니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는 그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가득했다. 백만검은 그가 진지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보고 결코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버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리운 정이 있는 것을 보니 아직도 양심은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니군.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당신의 부모님은 건법이 뛰어나고 영웅호걸이라 명성이 자자한 분들이요. 그들 부부 두 사람은 강호에서 손을 잡고 활약하고 있는데 무슨 위험이 있다는 것이요? 장락방의 군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볼 뿐 망연해졌다. 방주의 신세 내력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알고 보니 그의 부모님은 강호에서 이름난 인물이었구나. 무림에서 백만검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부부라면 몇 사람 되지 않는데 누구일까? 폐해석은 대뜸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현소장 흑백상검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거 귀찮게 되었는걸.
이때 왕만이는 가만균과 화만자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어서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석파천은 그의 신음에 고통의 빛이 가득 서려 있는 것을 보고 무척 근심 어린 어조로 물었다. 저 소엽께서는 어째서 갑자기 뒤로 날아가게 되었소? 대문에 부딪혀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폐 선생, 저 소엽의 상처가 깊지 않은지 살펴보구려. 이 몇 마디의 말은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 비웃음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장락방의 군호들은 반수 이상이 소리내어 웃었다. 장락방의 사람들은 한마디씩 내뱉었다. 저 사람의 상처는 깊다고 할 수는 없으나 결코 가벼운 상처는 아니지. 설산파의 고수들이 기세등등하게 달려와 야밤에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대단한 재간이 있을 줄 알았더니 흐흐. 과연 명불허전일세. 백만검은 그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고 입을 열었다. 석방주,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은 당신과의 사사로운 일 때문이지. 결코 다른 친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요.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남과 쓸데없는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소. 이어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석중옥,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인정을 하겠소? 인정하지 않겠소? 석파천은 의아하여 물었다. 석중옥이라니? 누가 석중옥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나더러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인지요? 백만검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당신의 사부 풍화신룡은 당신의 비열한 악행으로 한 팔을 잘리게 되었소. 당신 사부인 봉사영으로 말하면 당신에게 태산 같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수 있는데도 당신은 추호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 몇 마디의 말은 매우 진지하고도 간곡했다. 그의 양심을 되찾게 해서 죄를 뉘우치도록 하자는 뜻에서 백만검은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석파천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다시 물었다. 풍화신룡은 또 누구란 말씀이요? 어째서 나의 비열한 행동 때문에 그가 한 팔을 잘리게 되었다는 것이요? 내가 도대체 무슨 비열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요? 백만검은 그가 시종 자신의 말을 부인하자 자기의 딸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벼랑 아래로 뛰어내려 자결을 하게 된 참혹한 사건을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자기를 다그치는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크게 울화가 치밀었다. 두 눈을 찢어져라 부릅뜬 그는 획하니 검을 뽑아들고 손목을 한번 떨쳤다. 곧이어 탁 하는 소리가 났을 때 장검은 검집에 꽂혀지게 되었다. 이어 그는 기둥에 나타난 6개의 검은을 가리키며 낭낭히 말했다. 여기에 계신 친구들, 우리 설산파의 검법은 별것 아니오. 하지만 본파의 조사께서 창안하시어 전해 내려오는 검법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을 때 종종 눈송이에 육각형 모양의 자국을 내게 되는데 본파는 바로 그와 같은 데서 이름을 얻게 된 것이요. 중인들은 일제히 기둥 쪽을 바라보았다. 붉은 칠을 한 기둥에 6검의 자국이 나 있었는데 그 자국들은 모두 모여 6목골을 이루고 있었다. 하나하나의 검 자국도 눈송이의 형태를 담고 있었으며 또 매우 정교했다. 조금 전 그가 검을 뽑고 다시 검을 검집에 꽂는 행동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에 불과했다. 그는 그 순간의 기둥에다가 잇따라 6번의 검을 찌른 것이었다. 거기다가 손목을 떨침으로써 6모의 형태를 이루도록 했으니 실로 빠른 검새였다.